이전에 무료 손익분기점 계산기를 엑셀로 만들었더니 많은 분들이 이제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엑셀로 되어 있다 보니까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비밀번호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좀 힘들다라고 하셨던 분들의 그 의견들을 좀 반영해서 제가 그 운영하고 있는 또 다른 사이트 올댓 이미지라고 하는 곳의 마케팅 프로그램 안에다가 이 무료 손익분기점 계산기를 그냥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회원 가입이나 그 로그인 안 하시고 그냥 사용하실 수 있고요. 여기 그 올댓 이미지 밑에 보시면 손익분기점 계산기라고도 되어 있고요. 링크 주소는 그 댓글 넣는 곳에다가 좀 넣어 놓을 테니까 거기서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셔도 됩니다. 아시는 분들은 그냥 쭉 보시면 되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그 이전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확인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먼저 그 목표 이익을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 달에 얼마 벌고 싶은지, 그래서 뭐 가령 500만 원이라고 이제 적었다라고 하면 자동 계산되고 있고요. 월세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직원들 급여 얼마나 나가는지 뭐 이런 부분들 넣어주시면 되고요. 4대 보험은 10%, 그다음에 퇴직금도 거의 퇴직금도 10%, 일반 관리비는 뭐 전기, 통신 이런 부분들 넣어주시면 되고요. 광고 선전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가상각비는 장비를 좀 사용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거나 아니면 뭐 특허나 상표권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감가상각비에다 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 있는 비용들을 우리가 고정비라고 부르죠. 숨만 쉬어도 나가는 비용, 아무것도 안 해도 매달 나가야 되는 비용들, 고정비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변동비입니다. 근데 변동 비율이라고 되어 있죠. 100원을 팔 때 얼마나 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성을 간단하게 내가 100원을 매출하면 이 재료비가 한 15% 정도 들어가고 포장하고 또는 택배비가 뭐 1.5%, 그 다음에 외주를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외주비, 그리고 이제 부가세는 원래는 10%지만 우리가 매출 부가세가 있고 매입 부가세가 있으니까 빠지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한 6.9% 정도가 좀 적절할 것 같습니다. 카드 수수료는 뭐 1%, 1.5% 자신의 상황에 맞게 좀 넣어주시면 되고요. 수수료나 정기적으로 판매에 대해서 지불하는 비용이 있다라고 하면 판매 수수료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들을 총 합한 합이 자동 계산이 돼서 24.4%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의미냐면 내가 100원어치를 팔면 24.4원이 비용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비율은 변동 비율은 24.4%고 거꾸로 이야기하면 75.6%가 이익이겠죠. 이 이익을 그냥 이익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익률 또는 공헌 이익률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100원의 매출에 대해서 얼마나 공헌하고 있는지 그런 이익률, 그냥 보통 이익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장, 가상의 매장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고정비가 660만 원, 그리고 월 변동 비율이 원가라고 그냥 쉽게 얘기하면 한 25% 정도가 원가로 들어가고 있죠. 여기까지 아는 거에서 한 단계를 좀 더 나아가면 객단가와 목표 이익을 넣어주는 게 좀 중요합니다. 물론 이 고정비와 변동 비율만 넣어도 이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나옵니다. 873만 원 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옛날 분들이 사용하셨던 이른바 똔똔이라고 하는 손실도 이익도 나지 않는 그 영인 지점이 873만 원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익을 내기 위해서 장사를 하는 거지, 어, 본전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한 달에 얼마를 가져가고 싶은지, 1,000만 원으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1,000만 원으로 올렸더니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똑같죠. 동일한데 목표 이익 포함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BEP는 2,20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손익분기점 매출만 하려 그러면 873만 원이지만 매달 1,000만 원씩 가져가려고 하면 2,200만 원 정도는 매출을 해야 된다. 자, 여기까지 해도 괜찮은데 하나를 좀 더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객단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테이블 단위로 계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방식일 텐데요. 1인당 고객 1인당 얼마를 쓰고 가는가? 4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죠. 그랬더니 판매 수량이 줄어들었죠. 3만 원일 때 3만 원일 때 731개를 팔아야 되는데 4만 원일 때는 548개를 팔면 됩니다. 이 수량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어떤 마케팅을 할지,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될지, 그리고 이 내 매장이 이 정도를 월에 팔려고 하면 대략적으로 하루에 뭐 19개, 18개 정도를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런 회전율이 나오는지, 나는 그걸 할 수 있는지, 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월 판매 수량은 마케팅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래야지 이제 그 다음 단계인 그렇다 그러면 난 마케팅비를 얼마나 책정할 수 있을지라고 하는 이제 목표에 대한 근거들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변동 비율인데요. 지금 현재는 목표 이익을 1,000만 원을 가져가려고 하면 2,200만 원을 매출을 해야 되는데 이 2,200만 원의 매출 금액을 힘들다, 버겁다라고 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1,000만 원을 가져가면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객단가를 올리는 겁니다. 객단가를 올리면 받아야 되는 손님도 줄고 판매해야 되는 수량도 당연히 줄겠죠. 그런데 가져가는 이익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오신 고객한테 객단가를 높이는, 그러면 메뉴를 좀 여러 가지를 놓는다든지 묶어서 판매한다든지 아니면 쪼개서 판매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방법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변동 비율을 조절하는 겁니다. 100원을 팔면 결국에 얼마의 원가가 들어가니까 나한테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가 나오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재료비가 15%였는데 올려보죠. 두 배인 30%로 올려봤더니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올라갔죠. 그리고 목표 이익 포함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도 올라갔죠. 다시 15%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결국은 재료비를 줄이거나 포장이나 외주나 이런 비용들을 줄이는 게 훨씬 더 내 목표 이익을 쉽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고정비를 줄이는 것보다. 이익률을 높이고 원가율을 줄일 때 이른바 이야기하는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고정비를 줄여야 되는 것도 맞는데 그 자리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매출이 또 있는 거고, 그 직원이 벌어다 주는 또 매출이 있는 거고, 법적인 제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가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고정비에는 대부분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변동비에도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는데 그것들을 쪼개고 그다음에 또 어떠한 노력들로 인해서 그 비용들을 낮추시게 되면 매출이 증가할수록 폭발적인 이익이 같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조상 손익분기점 분석을 할 때 가장 좋은 건 변동비를 줄이는 겁니다. 그럼 이익률이 올라가니까요. 그리고 고정비를 줄인 거겠죠. 이 손익분기점 분석은 내가 손익분기점 분석 금액이 얼마인지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표 이익을 정하고 그 목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마케팅을 해야 되고 어떻게 기획을 해야 되는지를 정리해주는 표라고도 부릅니다. 다른 말로는 사업 타당성 분석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지금까지 손익분기점 분석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댓 이미지에는 이거 말고도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마케팅 프로그램들이 몇 가지 더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마케팅 프로그램 탭에 들어오면 방금 하셨던 손익분기점 분석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어, 로그인을 하고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하면 여기 저장하기가 생기는 것만 좀 차이고요. 무료로는 아까 여기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리뷰 분석인데, 이 리뷰 분석은 그 플레이스 매장에 있는 리뷰들을 수집해 와서 그것들을 좀 분석을 해서, 그리고 어떻게 좀 하는 게 좀 좋겠다라고 하는 좀 방향을 좀 알려드리는 역할이고요. 플레이스 진단 같은 경우에는 현재 네이버 플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 통계를 제공하고 있긴 한데, 통계를 제공하는 개수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심층 분석을 해서 통계를 수집을 하고, 그리고 그 통계들을 가지고서 앞으로 야 이렇게 좀 방향을 좀 정하면 좀 좋겠다. 지난주와 이번 주의 차이는 어떤 부분들이었고, 이것들이 순위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분석하고 진단하는 형태의 마케팅 프로그램들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오프라인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계시는 소상공인 분들한테 좀 어, 포인트가 좀 맞춰져 있고요. 여기 있는 이미지 대량 생산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를 결국은 우리를 알리는 걸 콘텐츠를 만들고 노출을 시켜야 되는데, 콘텐츠를 만드는 게 이제 좀 사실상 힘듭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미지를 만드는 게 좀 많이들 어려워하시는데, 동일한 이미지를 계속 올리게 되다 보면 이미지가 이제 저품질이 걸리게 되죠. 유사 이미지로 계속 떨어지게 되고, 그럼 아예 노출 자체가 좀 안 되는 경향들이 많아서 현재 그 어떤 유사 이미지들을 좀 회피하면서 우리가 알리고자 하는 정확한 내용들을 갖다가 좀 더 알릴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이미지 대량 생산입니다. 이게 전부 다 모여가지고 홈으로 오면 매출 성장 리포트라고 하는 걸 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삼고 있었던 목표는 얼마고 그 현재의 그 목표에 지금 어느 정도 도달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콘텐츠들을 얼마나 좀 발행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모아왔습니다. 이게 100%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런 소상공인들에 위한 이런 툴이나 도구들은 없었고, 대기업들도 이걸 뭐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런 형태에 대한 논리를 좀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이제 후배님들이나 누군가가 이 부분은 이렇게 좀 개선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뭔가가 이제 또 나타나겠죠.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저도 같이 이제 진화를 하면 되는 거니까, 사용을 해 보시다가 이거 좀 불편하다,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문의 주시면 그거 확인한 다음에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드 이미지의 마케팅 프로그램은 전체 무료는 아니고요. 손익분기점 분석 같은 경우에는 로그인 하지 않고 또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미지 대량 생산 같은 경우에는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 하신 다음에 제약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리뷰 분석은 로그인하고 그리고 나서 수집까지는 가능하시고요.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 리뷰 분석이나 플레이스 진단, 순위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 콘텐츠 제작이라는 걸 하시면 일정 정도 이제 기간이 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매장 정보를 가져와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내 매장 정보를 분석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포스팅이나 그 다음에 쇼츠나 그 다음에 카드 뉴스나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제작해주는 툴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사용하시면 일정 정도 이제 사용하신 거에 따라서 기간이 늘어나고, 그런 기간이 늘어나면 마케팅 프로그램에서 편안하게 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하시다가 궁금하신 점이나 그 다음에 개선할 점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